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라바크와의 경기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먹게 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최고 스타인 손흥민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이며 경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시즌 말에 손흥민과 계약을 맺으려는 소문이 돌고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이 맨체스터 시티의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토트넘 호스퍼는 큰 상징을 잃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팀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이며 경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많은 질문과 가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략적 이적 협상으로 유명한 회장 다니엘 레비는 해리 케인이 전성기에 있을 때 그를 매각한 것처럼 손흥민 역시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카라바크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자 흥미로운 가설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펩 과르디올라가 손흥민의 이적 가치를 낮추기 위해 그에게 부상을 가장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르디올라는 뛰어난 전술가로 유명하며 대담한 이적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가치를 낮추는 전략은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력을 보강하려는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부상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지칠 줄 모르는 투지로 유명하며 가벼운 부상으로는 잘 경기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고통스러운 상태로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맨체스터 시티의 정교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진짜 부상일까요? 경기 8분, 벤 데이비스가 드라고신에게 홈패스를 전달했습니다. 드라고신은 공을 처리하는데 서투른 모습을 보이며 카라바크의 공격수에게 공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드라고신은 주니뉴 공격수를 막기 위해 유니폼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고 심판은 즉시 레드카드를 꺼내 그를 퇴장시켰습니다. 토트넘은 10명의 선수만 남게 되어 유럽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강팀 카라바크와의 경기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짊어지며 200%의 힘을 발휘해 드라고신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공격 상황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수비를 지원하며 토트넘이 카라바크의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드라고신의 부재로 손흥민은 과부하에 걸렸고 결국 70분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의 재능에 대해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속도, 기술, 그리고 유연성은 맨체스터 시티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맞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해리 케인이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로서 공격의 최전방 역할을 맡았다면 손흥민은 훨씬 다재다능하여 공격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경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또한 뛰어난 선수들을 세계 최고의 스타로 발전시키는 데 유명합니다. 손흥민은 그의 전략에 완벽히 어울리는 선수로 맨체스터 시티의 성공적인 공격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은 그를 영입하려는 모든 팀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의 회복 기간과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다른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는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팀의 상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손흥민을 남겨두고 그를 중심으로 팀을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해리 케인처럼 그를 매각할 것인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라바크와의 경기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먹게 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최고 스타인 손흥민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이며 경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시즌 말에 손흥민과 계약을 맺으려는 소문이 돌고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이 맨체스터 시티의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토트넘 호스퍼는 큰 상징을 잃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팀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이며 경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많은 질문과 가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략적 이적 협상으로 유명한 회장 다니엘 레비는 해리 케인이 전성기에 있을 때 그를 매각한 것처럼 손흥민 역시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카라바크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자 흥미로운 가설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펩 과르디올라가 손흥민의 이적 가치를 낮추기 위해 그에게 부상을 가장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르디올라는 뛰어난 전술가로 유명하며 대담한 이적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가치를 낮추는 전략은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력을 보강하려는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부상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지칠 줄 모르는 투지로 유명하며 가벼운 부상으로는 잘 경기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고통스러운 상태로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맨체스터 시티의 정교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진짜 부상일까요? 경기 8분, 벤 데이비스가 드라고신에게 홈패스를 전달했습니다. 드라고신은 공을 처리하는데 서투른 모습을 보이며 카라바크의 공격수에게 공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드라고신은 주니뉴 공격수를 막기 위해 유니폼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고 심판은 즉시 레드카드를 꺼내 그를 퇴장시켰습니다. 토트넘은 10명의 선수만 남게 되어 유럽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강팀 카라바크와의 경기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짊어지며 200%의 힘을 발휘해 드라고신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공격 상황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수비를 지원하며 토트넘이 카라바크의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드라고신의 부재로 손흥민은 과부하에 걸렸고 결국 70분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의 재능에 대해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속도, 기술, 그리고 유연성은 맨체스터 시티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맞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해리 케인이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로서 공격의 최전방 역할을 맡았다면 손흥민은 훨씬 다재다능하여 공격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경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또한 뛰어난 선수들을 세계 최고의 스타로 발전시키는 데 유명합니다. 손흥민은 그의 전략에 완벽히 어울리는 선수로 맨체스터 시티의 성공적인 공격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은 그를 영입하려는 모든 팀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의 회복 기간과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다른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는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팀의 상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손흥민을 남겨두고 그를 중심으로 팀을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해리 케인처럼 그를 매각할 것인가?